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코인 노마드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코인 노마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최악의 선택은 가진 주식, 코인 모두 다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인 노마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상의 선택은 가진 주식, 코인 다 팔지 말고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8년, 2022년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실은 2021년,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고소한 그 순간부터 상승장이 4개월, 5개월 동안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또 누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하워드 막스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다. 바닥이 왔을 때 매수할 배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전보다 싸져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도 될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닥만 기다리는 것은 큰 실수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가진 주식을 모두 팔고 시장을 떠나는 거다. 너무 비싸게 사서 너무 싸게 파는 것은 실패한 투자의 전형을 밟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비싸게 사셨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때가 온다. 실패한 투자의 전형을 밟는 사람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죠. 만약에 비싸게 샀다면 기다려서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이 급락하고 많은 투자자가 공포에 휩싸인 때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바닥으로 향해 가는 그 어디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식은 확실히 싸다. 싸다고 다 사면 안 되겠죠. 알짜만 골라서 눈으로 보고 있다가 싸다고 생각할 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동성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동성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USDT, USDC 그리고 현금 이런 것을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워드 막스는 지금 하락 중인 사이클 어디쯤에 있다. 시장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는 낙관도 시장이 끝났다는 좌절도 아닌 저점 어느 사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시장을 떠났으면 고점에서 떠나야지. 시장을 들어왔으면 저점에서 들어와야지. 왜 고점에서 들어옵니까? 하워드 막스는 지금이 바닥이니까 모든 돈을 쏟아붓자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투자를 절대 하지 말라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경제를 연착륙하겠다는 연준의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쇼입니다. 돈을 찍어냈을 때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아닌 연준도 그렇게 무작정 돈을 찍어낸 것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침체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고 나서야만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아직도 멀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팔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힘든 게 더 온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워드 막스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코로나에 잠들어 있던 생산시설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사람들은 일터에서 떠나서 임금 상승이 유발됐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서 언제 얘가 회복될지 모른다. 1년 후 그쯤 되면은 물가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말을 마쳤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 많기 때문에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 코인 시장 하락을 거듭했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아서 희망과 웃는 그날이 꼭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런던 기반의 크립토 대출 기관 넥소가 싱가포르 기반의 위기를 겪고 있는 볼드를 모두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넥소는 아시아에서 더 입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 사업을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싱가포르 본사를 둔 볼드는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인도 계열에서 인기 있는 상황 속에서 회사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갑자기 인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올해 6월 12일 테라폼 랩스의 UST 스테이블 코인 사건 이후 셀시어스 네트워크 일시 중지, 대출 불이행으로 인한 3에로우 캐피탈의 청산 등 도미노처럼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의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볼드 플랫폼에서 모든 출금, 거래, 예금 중단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FTX와 같이 넥소에서는 알짜 플랫폼을 인수하기 위한 타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정확히 대출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말하는 사람은 78.63%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대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출을 통해서 크립토커런시, 코인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위험이 있었느냐, 그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채무 불이행이 있었냐, 그렇다고 말한 사람들 12%,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은 72%,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크립토커런시를 구매하게 되었냐, 이거는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량과 연관이 돼 있는데, 제일 많이 거래가 됐던 것은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산 적이 없다 27.88%, 시바이누, 카다노 에이다, 솔라나, 루나도 6.46%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사람은 35%나 되었고, 그중에 20%는 청구일 만기 전에 그것을 갚았고, 14%는 신용카드에서 종종 나오는 연이율 0% 할인으로 점진적으로 갚고 있다고 말해서 나머지는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 돈을 잃었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34%와 27%는 약 1,000불, 즉 100만 원 전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도, 여기 보면 1억에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거의 4분의 1이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사용했습니다. 뎁 해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개인 투자자 중에 상당 부분이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대출 이자로 받았으며, 그리고 투자자들 절반 이상은 손실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투자 습관과 이미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는데, 21% 이상이 암호화폐 투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출을 사용했다고 나왔습니다. 최근 쿠코인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래소 쿠코인의 CEO는 플랫폼을 둘러싼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쿠코인은 출금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쿠코인 CEO 자니 루는 쿠코인이 헤지펀드 3에로우 캐피탈과 같은 파산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노출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루머는 거짓이다 일축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소문과 루머를 퍼뜨리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잘 모른다. 하지만 쿠코인은 루나, 3에로우, 바벨 등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코인 붕괴로 인한 큰 고통도 없고, 쿠코인은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코인을 중심으로 한 루머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래소 플랫폼에 대한 최근 기본적 세부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고, 5월에 100억 달러 가치로 1억 5천만 달러 모금을 마쳤고, 다른 거래소와 달리 여전히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탄탄한 플랫폼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 곧 2022년 분기 검토 보고서를 게시할 것이고, 쿠코인 운영에 대해서 더 많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쿠코인 CEO 자니루는 언급했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트윗이나 내부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루머 자체일 뿐 루나나 3에로우 등이 보인 징후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이야기들이나 더 큰 루머들이 있다면 곧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루머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이 문의해 주신 건데 6월 15일 비트렉스 글로벌에서 캐나다 사용자에게 비트렉스 글로벌이 7월 28일부터 캐나다 사용자를 플랫폼 액세스에서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다라는 이메일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정크 메일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이메일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7월 28일부터 거래할 수 없고 모든 잔액은 이체되어야 한다고 공지가 왔습니다. 이게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체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체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위 15위 안에 드는 거래소 비트렉스가 캐나다 사용자를 7월 28일부터 받지 않는다는 이메일 공지는 제가 찾아본 결과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찾았냐? 비트렉스 홈페이지에 보면은 질문과 답변이라는欄에 카탈릭스로 이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카탈릭스로 이전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7월 28일부터 비트렉스 글로벌이 캐나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왠지는 자세하게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카탈릭스로 자동 이전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카탈릭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2018년도 캐나다 알버타에서 본사가 있는 카탈릭스는 비트렉스가 조사한 결과 캐나다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볼 수 있고 사이버 보안 기술, 암호화폐 거래, 블록체인 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옮기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전을 하라고 했으니까 꼭 카탈릭스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더 큰 거래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것을 다 이전하는 것이 좋을 듯 생각합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